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과연 누가 자르고 있는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한번 조금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무거운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신문 기사를 캡처해 왔습니다. 줄어드는 중산층, 끊어지는 계층의 사다리.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정도 텀이 있네요. 근데 중간층, 점점 나는 하층민이다. 나는 상당히 힘들게 산다는 사람들이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에 중산층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사다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내가 옮겨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점점 그런 확률은 낮다. 2015년도 62.2%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헤럴드 경제 관련돼서 신문 기사를 캡처해 왔습니다. 본인 세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분의 2인 65%에 달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의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 조금 더 높게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나 된다. 그 다음 중간쯤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일 때 월 소득 기준입니다. 나는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80% 이상. 내 월 소득이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안 되니까 나는 조금 힘들게 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계급 이런 걸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간에 나는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청년층, 또 청년층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013년도에서 17년까지 뭐 4년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비교적 낮다 또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합쳐보면 60% 가까이 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최근에 또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 사회 갈등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죠.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계층 간에 또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종부세 대상자와 종부세 비대상자,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등, 또 임대차 보호 3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상당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내용은 많은 또 유튜버분들, 또 많은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별히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이상, 기존까지는 임대사업자에만 이렇게 임대료가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내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사나 빌라를 하나 사나 했을 때 전월세를 주게 되었을 때 내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아시겠지만 현재 2년이지만 또 점점 늘어가겠다. 세입자의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더 보장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표준 임대료, 방금 말씀드린 임대차 보호 3법을 더 추가해서 2법까지 추가하면 좀 5개죠. 그래서 3+2 해가지고 총 임대차 5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용을 또 보니까 표준 임대료가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A라는 아파트는 한 이 정도 전세 가격이 적당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는 빌라, 원룸 관련해가지고 이런 전세 월세 가격을 적정 가격을 매기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현재 나오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6.17 대책 관련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구역이 있죠. 잠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대로 이런 구역들이 이제 마음대로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또 주식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물론 최근에 내용을 또 보니까 대통령이 또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이런 정부 법안에 대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수정해라. 너무 개미 투자자들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또 거두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 해서 지시를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내용 자체는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의 밑에 빨간 부분에 보시면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선택이고 2천만 원 이상 내가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받는 월세,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를 주게 되면 그 관련돼가지고 전세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그런 이런 금액 자체가 1년에 2천만 원을 뭐 초과하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냐 관련해서 과세를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예전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다 말이죠.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주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2천만 원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건 뭐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와 세택을 제가 뭐 세 대책 가져와 봤는데요. 의무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죠. 뭐 임대료를 5% 해야 되고 절대로 팔지 못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혜택을 줬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합산배제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등등.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2017년도 말에 김현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다는 경우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말씀드렸죠.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비과세였다가 2019년도부터 과세가 되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는 2023년부터 비과세.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2천만 원 이하 될 경우에도 혹시라도 부동산처럼 과세하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확률은 없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거짓, 트러스트, 진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말씀드렸죠.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의 상승의 주범? 진짜입니까? 정부가 최초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었죠. 임대인은 절차에 맞도록 정부 지침에 따라 임대사업 한 죄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여러분들 국가에 정식 등록하고 활동하는 엄연한 사업자죠. 여러분들 적법하게 운영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탈세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돼서 부동산 수수료, 유지보수 비용 등등 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공공에서 내가 아무런 그런 이익도 없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자인데 이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세금 폭탄 때리겠다, 보유세 간주 임대료를 높이겠다, 이제 와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다. 정말 미칠 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누구 말을 믿고 이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까? 자, 제가 직장인 평균 나이, 제가 어느 언론사에서 어느 통계 자료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평균 50세 전후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취미나 이런 거 말고요. 1번 자영업, 2번 재취업, 3번 사업, 4번 재테크, 투자, 부동산, 주식 등등. 5번, 그 다음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말고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숨만 쉬고 쉬어.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 여러분들 힘들었던 유년 시절, 나 때부터 이제 없어야 되겠다.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내 이 가난을,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1% 최상위 그까지 가기 힘들다면 바로 윗단계 계층까지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발버둥 쳐야 하고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확실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여러분들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습관, 행동, 마인드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미 50살 된 미래의 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돈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족이 더 힘들어지고 싸우겠죠. 갈등, 미움, 비난, 불행, 이 모든 것이 그때 가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간다면요. 지금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간다면요. 제가 어제 밤에 책을 읽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인포프레너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읽다가 하나를 캡처해 봤는데요. 이 줄끈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해서 50세 전후에 은퇴든 실직이든 하고 나면 그 뒤로 50년을 현업에서 멀어진 은퇴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 남은 50년을 쟁쟁하게 살아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 은퇴 후 남은 50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인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현업에 있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직장이다. 직장인의 업무다. 그러면 퇴직해서도 내가 이 일을 먹고 같은 이 업무를 내가 발전시켜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재취업 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뭐 잘하는 것들이 있는가?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회사 일을 통해서 할 것인가? 또는 내 또 다른 무언가 특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뭐 자격증을 딸 것인가? 해당 분야 공부를 미리미리 할 것인가? 사업적인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을 것인가? 재취업이란 사업을 그런 분야를 통해서 내가
그 뒤로 50년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현대사회 직장인들 필수 재테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투자하셔서 내 돈을 늘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아파트, 상가, 빌딩,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상가주택,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경공매 등등등 수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또는 주식, 펀드, 뭐 국내외 펀드, 국내 주식, 달러, 금, 현물자산 등등해서 언제까지 부동산이 힘들 거라고 저는 영원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상당히 힘들겠죠. 청년들 취업은 안 된다 그러고 점점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죠.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계속 올려달라 하고 하루하루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 지인들 사례입니다. 제 친한 친구 동생인데 어렵지만 대기업 공채 시험에 얼마 전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그 후배의 또 동생 또한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아서 너무 축하해 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급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취업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일찍 일어나서 그분들 동생들 보니까 독서실에도 가고 각 회사 취업 전형별로 해서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부 이외의 시간은 절대 다른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남이라든지 술자리, TV 시청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인내 시간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트로트 열풍이죠. 지금 여러분들 TV만 틀면 저는 잘 TV를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들은 얘기로 또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트로트 열풍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뭐 음식업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요리사입니다. 지금 TV만 틀면 전부 다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동물을 혐오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틀면 여러 가지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들 다 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나 다 보시고 다 내용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십니까? 몇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를 하시고 몇 시간을 책을 보시나요? 혹시 매일매일 해야 할 계획이나 목표조차 없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 청년층에 대한 인식 점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관만 하고 비판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 또한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저 또한 뭐 내세울 것 없죠. 타인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퇴근 후 주말 또는 휴일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는 것이 바로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남들을 지금까지 또 나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책을 통해서 자기개발 또 부동산 관련된 책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 글, 투자 고수분들의 글을 보고 또 출력해서 정리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어디든지 가서 대구권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어디든지 마다 않고 갔습니다. 주말에. 그 다음에 카페 동호회 투자 모임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투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내공을 쌓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제 퇴근 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휴일, 주말에 이것을 통해서 온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퇴직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내가 되게 싫었기 때문인 거죠. 내 자녀에게 제대로 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살아가는 방법을 똑바로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고 또는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요.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든 재테크든 공부든 재취업이든 자격증 공부든 사업이든 창업이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2020년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바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자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게으름, 낭비, 늦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기, TV 보기, 게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남 탓하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내 스스로 그냥 자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마무리입니다.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제가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선택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 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후에 모든 것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누구의 탓도 아닌 여러분들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 제목이 그대로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를 내 스스로 자르지 않는 현명한 다코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현명한 다코스의 구독자님 또 시청자분들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오늘 도움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요,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